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에 더해서 내란 중요 종사 임무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중계가 허용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던 중 국무회의가 끝났단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와중에 택시에서 그 라디오에서 그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그 라디오에서 무슨 뭐 개그 프로 같은 것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아마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기회마저 빼앗겼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요구받았지만 계엄 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적용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러 재판들이 이제 내란 관련해서 열리고 있는데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는 심리는 좀 이렇게 챙겨보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의 거짓말이 낱낱이 다 CCTV는 거짓말을 안 하더구만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네, 그러니까. 아니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네, 표정으로 다 말을 해주고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고 접어서 갖고 나가고 자기가 뒷주머니에 넣고 이런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그리고 국회 증감법도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웃을 때 진짜 소름이 돋던데 아, 진짜요? 거기에 대한 해명도 무슨 김장축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봐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네.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이진관 판사가 똑바로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지규현 판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저 피의자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 그거 질문 그거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한테 당신 말이야 지금 시민하고 군인이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는데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꼼꼼하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판사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규현 판사는 여기 뭐 중국인들이 막 잔뜩 있어요라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계속 하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김용현 재판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근본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뭐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생중계로 그 방송 토론들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그때는 뒷주머니에 그냥 꽂아져 있었는데 집에 가서 뭐 확인했다는 둥, 뭐 있는지도 몰랐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식의 답을 하고도 그 재판은 그렇게 다 끝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재판을 저렇게 해도 CCTV가 없으면 그냥 저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그러니까 재판들이. 증거 없으면. 증거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 만한 재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런 CCTV 영상을 보고서도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는 판사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인 거고. 예. 그래서 우두머리 방조, 그러니까 지켜만 봤다라고 하는 그 방조라고 하는 것에서 네. 공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확하게 적시가 되는 건데 사실 방조는 형법상에 정확히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도 좀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반 정도는 받는다라고 이제 네. 법조계에서 얘기할 뿐이지 실제 형량 자체가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뭐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표시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형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꿔야 하고 특히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요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근데 조은석 특검이 한 명이 빠졌어요.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이상하죠. 박성재 장관도 사실은 그 CCTV에 행동으로 보아할 때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그냥 뭐 수수방관 이거 절대로 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면 안 됩니다라고 뭐 바지가랑이 바지끄레기를 잡은 게 아니죠. 잡거나 이러지 네.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출석 인원을 체크하는 데까지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합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풀어준 거거든요. 이런 등등을 종합할 때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내란 청산을 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게 정상화돼야 돼. YTN도 정상화돼야 되는 그럼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의 굴레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조은석 특검이 그럼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을까? 분명히 봐줄 사람은 아닌데 궁금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무기금고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아까 이제 법문에 정확하게 형량이 없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방조의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줄여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럼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기징역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50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기소를 하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최저선이 하한선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면 재판정에서 5년 이상을 줘야 되는 거고 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은 이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뜻으로 자기들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 이런 것들을 판사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는 그것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은석 특검의 또 해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군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뭐 할 수 있다면 법정 구속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절친 한덕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다음으로 가장 큰 게 한덕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추궁을 했어요.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지 않고 다 풀어줬느냐. 네. 이것이 수원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영장전담판사 3명이 와서 세 명이 그대로 왔죠. 앉혀놓은 게 예. 조희대 그 조의대잖아요. 대법원장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조의대잖아. 조희대 대법원장 수석재판연구관이 물론 급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꽂힌 가장 좋은 자리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딱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어설픈 것 같지만 어설프지 않아요. 다 처음부터 쭉 해왔잖아요. 네. 사법부하고 다 짜가지고 음. 그러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 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보시는군요. 이제 실패를 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잡아내는 했죠. 거죠. 예. 아니 제일 저는 크게 한 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내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거나 그 불안. 사법부의 불신을 얼마나 크게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얘기를 자꾸 못하게 하시는데요. 한덕수가 이제 12월 3일 밤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빨리 모여야 예. 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오라고 했다. 최대한.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한덕수가 지난 13일에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새빨간 거짓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된다.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건 뭐 싹 다 거짓말인 게 CCTV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죠. 저 완벽한 거짓말인 게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애들 먼저 불렀던 거야. 그리고 계엄에 완벽히 반대했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네. 도착하기 전에 다 끝이 나 있다는 네. 거야. 안덕근이 재판정에 나와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재판부가 예. 한덕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맞아요. 특검에게 요청을 했어. 네. 지금 방조니까 지금. 특검에게 요청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특검도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딱 바로 그 얘기 했지 네. 않습니까? 맞아. 그 특검 그때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네. 그거는 판사가 그렇게 기각시킨 거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잘못한 거일 수가 있다. 특검이 일단 그 영장 청구 범죄명도 잘못했고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잘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이번에 판사님이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충분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당연히 의의를 했어야 되는 거를 얘네가 지금 방조를 했으니까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맞습니다. 특검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보면 맞습니다. 네.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네, 이거는 진짜. 계속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덕수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다 올라가 나왔잖아요. 저 감언이설로 헌법재판소부터 검찰, 특검 재판 받으면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이다.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부두목 3,800명을 잡아 넣으려고 구치소 방 만들어 놓은 박성재 아, 예. 3,600명. 3,600명. 네. 그리고 더 만들어라. 이러니까 비상계엄 핑계에서 가석방에서 더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키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도 재청구해라 이거예요. 아, 한덕수. 한덕수도 구속영장을 박성재도 재청구하고. 재청구해야죠. 근데 박성재는 그 재청구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박성재는 한다 그랬고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했어요. 오늘 내일 할 것 같고. 아, 오늘 내일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문제죠.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 파면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구속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이 다 거짓말했는데 네. CCTV가 아니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짓말합니까? 게 그때 그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범죄명을 이렇게 남겨놨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6개인가를 그때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해서 새롭게 범죄명을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지 그게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기존 있을 거예요. 걸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한덕수 건입니다. 이거 한덕수 건. 네. 근데 왜 그동안에는 모르셨어요? 한덕수 씨의 이런 인성이나 이런 비겁함 친하셨다 그러던데 왜 친하신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지내? 아,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지냈어? 아니 우리는 같이 일했으니까 근데 아니, 우리는 지냈지. 인간성이 좋으니까 서로 계속 친하지만 그건 아닌 걸 알잖아. 그거로는 저하고 그건 접촉이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 바로 또 선긋기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한 장동혁. 네. 진짜. 이게 욕을 많이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거는 진짜 참을 수 진짜 없거든요. 나쁜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예.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무슨 뭐 주가 조작 의혹 터졌냐고 고속도로 휘었냐고. 아니 장도영 대표가 경선 때 선거 때 뭐 급해 맞으면은 별것도 다 공약해요. 그렇지만은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달라져야지. 그렇습니다. 일본의 총리들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고 했다가 되고 나서는 안 해요. 예. 그런데 저렇게 윤석열을 면회하고 온 내란 우두머니를 면회하고 온 장동혁이 내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이런 저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도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노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아니 지금 4, 5개월 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 전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구속됐지. 민주당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억지 소리를 하는데 저렇게 억지 소리 하면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까지 좀 가라. 어제 우리가 사퇴하라 하는 구호를 내길래 제가 대표로 나와서 연설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퇴하라고 하지 말자. 장동혁이 오래 가라. 그래서 풍자죠. 전환길도 공천하고 그대로 다 해봐라. 내용 풍자입니다. 아, 그렇죠. 네. 반어법으로 예. 역설적인 예. 그런 공격을 했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이제 4, 5개월 된 대통령한테 진짜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아요. 아, 참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걸 우리가 지켜보고 봐야 되는지 참 오늘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니까요. 네. 내란 네. 세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은 사법부도 네. 제가 보는 법사위에서 내란 세력이다 예. 당신들은. 네. 그리고 내란 세력 우두머리를 면해 가서 성경, 기도 아니 임금왕자 싸가지고 나온 사람이 성경 기도를 얘기하면 돼요? 바로 당신들이 내란 세력이고 장동혁이 내란 세력이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란에 있어서는 중립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그걸 뭘 토론하고 무슨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건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장동혁 그 대표는 사실 윤석열 면회를 갔기 때문에 그냥 내란당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아마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내란 소리만 하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제 춘천지방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신상 발언하고 자기 질문할 때만 들어왔어요. 네, 남편. 네. 그래서 내가 나경원 의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장을 증인들 세워놓고 당신 보니까 어디 당이 소란 피우냐? 어디에서 소리 지르고 어디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반해가느냐 방해하는가 봤냐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참 조용하다. 어제 조용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없으면 곽규택 의원도 좀 조용합니까? 아 다들 그때 얘기했잖아. 나경원이 뭐 하면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도력이 상당하네요. 지금 현재 간사 나왔다가 인준이 안 됐잖아요. 예. 불신임 됐는데 예. 지금 간사 사칭 빙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사칭. 얼굴 사칭하네. 간사사칭. 그 남편이 다 지켜봤다 이거죠. 다 봤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그 지금 저희가 사법부 문제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기댈 수 있는 게 뭐 국회 특검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이제 뭐 나가리 됐고 이 특검이 말이죠. 김건희 특검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덮은 검사, 명태균 수사 덮은 검사, 관봉권 띠지 덮은 검사 그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한 검사들이 지금 파견돼 있고 오늘 또 저도 지금 들어가면은 대전 고검 등 지방 고검 지방 검사 전국정 감사를 하는데요. 예.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하면은 또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난리납니다. 현직 법무부 현재 법무 검찰국장도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뭐와 관련이 있다? 무슨 비리에 가서 그래. 내가 이제 폭로를 할 거예요. 아. 이게 검찰이나 사법부 큰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왔을 때 제가 그 뒤에 배석한 사람들이 전부 내란 동조 세력인데 법무부 장관 이걸 빨리 정리를 해라. 네. 이렇게 했더니 법무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도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 민중기 특검 주식 투자했다. 네. 이게 나왔잖아요. 네. 계속 시끄러운데 네. 본인은 아니다. 아니래요? 라고 성명을 했는데 오늘 이 금감원장이 네.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13명을 고발 조치했다. 그런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제 오늘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했으니까 고발 조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라.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자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가 검찰이고 여기에 윤석열 내란 세력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쌀에 뉘 찾기도 어려워요. 네. 그거 다 나와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삼 국민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이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제압하기가 어려운지 그렇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야. 그러네. 그런데 그렇죠. 국민이 이거를 진압을 해버렸어. 예. 아니 거듭 와.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총칼을 무릅쓰고 국회로 나가고 국회의원들 나가서 다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회의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 합법적이 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대법관인 그렇습니다. 대법원인데 그-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걸 다 못 믿어요. 네. 그런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가 그분들보다도 더 항상 훌륭한 결정을 해왔다.